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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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가 청량하다. 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너 딴 것도 준비하죠. 뭘 준비해? 임팩트가 없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임펜트 완전 있거든. 몸살, 감기, 장염을 사랑하는 황대리입니다. 맞아. 지난주 몸이 안 좋았어. 좀 어필 좀 해야 돼요. 지금 장염으로 지금 며칠째 지금 2주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요즘 장 트러블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고통 그래요? 정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어나. 자, 본 B에서 정말 엄청 많이 사 먹고 있는데. B죽이요?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말할 거 그래.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좋은 영화 보고 싶은 백감독입니다.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여자친구의 시각 엄세아입니다.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엄세아 씨 나오셨고요. 네. 자, 그래서 스타트랙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트래키가 없어요. 네, 스타트랙 우리 바 중에. 트래키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네. 가장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세아씨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배 감독님. 네. 김프로는 솔직히 할 말이 잘 없어가지고 아니, 뭐 이번엔 우리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자체가 일반인의 시각에 눈높이에 맞춘 그쵸. 방송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도 일반인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시는데, 제가 뭐 예체능도 아니고, 또 뭐, 아니 근데 이제 특기생도 아니고. 팟빵 네네. 게시판에 이제 댓글들이 좀 활발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엄청 올라오네요. 이제 네. 뭐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욕하셔도 브라보. 돼요. 네. 욕하셔도 됩니다. 황대리의 웃음소리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신데 월가하고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신경 쓰지 않고 갑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김프로가 BGM으로 잘라서 붙인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런 거 할 정신이 없어요. 네. 저희는 제가 편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스타트랙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신선하고 재밌고 딱 기획이 좋은 기획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콤비 플레이. 제가 전에 것들을 몰라서 이게 네. 큰 줄거리만 보면 네.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구하러 갔다가 네. 거기서 뭔가 탈출해서 오면서 악당까지 무찌른다. 이게 이제 큰 이번 줄거리잖아요. 편의 줄거리죠. 네. 1, 네. 2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랙은 전체 내용이 커크 선장을 중심으로 한 이 승무원들이 엔터프라이즈 호를 타고 우주를 탐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갖 외계 종족과 새로운 행성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협정도 맺고 난감한 사람들 구출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TV 드라마 시리즈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 편에서 한번 고뇌를 다뤄본 거죠. 커크 선장이 내가 맞아,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왜 이거 항해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랙 팬들이 보기에 궁금해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5년짜리 장기 미션을 지금 수행 중인데 자기들끼리 막 사귀었다 헤어졌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랙 팬들이 TV 드라마나 기존 이제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 궁금해했지만 실제로 본 적 없는 장면들도 이제 서비스로 나온 거죠. 뭐 둘이 막 이제 껴안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쫓겨나고. 팬트만 입고 쫓겨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들 사는 데니까,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선장 자체가 인간적으로 거의 완벽한 인물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거 하기 싫은 거지. 되게 영리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커크 선장의 목표라고 할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밟았던 길,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건데 막상 이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됐는데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3편하고 끝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탐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시리즈들 있잖아요. 막 새로운 별에 가서 아까 백암동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 의미 부여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영리한 질문을 시리즈 자체적으로 던지고 해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나 이제 아버지보다 한 살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그런 대사가 있었어. 네, 네. 그 알톤 릴치는 추모하는 그 기일 짠 하는 장면에서 이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의 야심이 느껴지긴 했어요. 이때까지 후광을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 이걸 계속 만들 거다. 얘네 팀으로.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네. 그게 이제 4편도 나온다고 하죠? 네. 이제 앞으로 몇 편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되게 상쾌했던 장면도 또 하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호를 한번 박살을 내잖아요. 영화에서. 새로 만들잖아. 맞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까 그 1편에서 얘기 녹음할 때도 궁금했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액자를 딱 펴서 보는 편에서 트래키들이 느꼈을 감정이 어떤가 더불어서 네. 엔터프라이즈가 거의 처음으로 박살이 났는데 그렇죠. 이때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큰일이 난 건 알겠어. 네. 되게 또 힘을 줘가 좀 하나하나 불러내니까 근데 네. 나는 이렇게 큰일이 났구나 정도인데 트래키들 한 몇십 년 동안 보던 트래키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건 궁금하더라고. 엔터프라이즈는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나요? 아니요, 뭐 거의 반파된 적 뭐 이런 적 많고 고친 적 많은데 이번에 목이 이제 날라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작사를 다 아예 부서지 그냥 그냥. 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너무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인생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끼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뼈와 살을 다 분리해가지고 옥시크린을 싹싹싹 이렇게 닦아가지고 일광소독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싶다. 그 느낌?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하나하나 다 분해한 다음에 그러면 그 별에 있던 비행선은 뭐예요? 그 이전 비행선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뭐 저는 이제 한적인가? 저도 TV 드라마를 뭐 지금 기억할 만큼의 팬이 아니라서 네. 일단은 근데 이제 1, 2, 3편 영화 리부트된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은 다른 거예요. 우주샷입니다. 그 약간 다르죠. 그 스타워즈로 따지면 밀레니엄 팔콘이 이번 그 새로운 편에서 이거 저 구닥다리 타야 돼 하면서 탁 제치는데 밀레니엄 팔콘 나올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는 거랑 좀 달라요. 이번에 나오는 옛날 기체는 그렇게 유명한 뭐 기체는 맞지 않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타던 비행기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런 건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냥 설명해 주질 워낙 않으니까. 더 크니까 뭐 따지고 가보면 가보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냥 뭔가 엄청나게 유명한 기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우주선의 정체보다는 거기에서 나왔던 크롤이 악당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악당이 사실은 평범한 함장. 선장이었던 거잖아요. 함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었고 뭔가 군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평화를 위해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좌초가 됐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쯤에 가서는 커크랑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진 끝에 나중에 악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커크도 초반에 그거랑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커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미션을 수행하는 이유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저는 사람을 살리고 뭔가 그런 평화와 협정을 위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계속 엔터프라이즈호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또 심지어 되게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영리하네. 뭐랄까 의미 있게 안 탈 수 있는 핑계거리도 제시가 되잖아요. 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선장 이상으로 되니까 우주선 탈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핑계거리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하는 타이밍에 계속 타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시리즈인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약간의 다음 시리즈들이 어떤 톤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젊고 핫한 신예 감독들이 맡아서 한 편씩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대사에 나와요. 준장이 되면 함대를 이끌고 비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라고 했더니 그럼 그게 무슨 재미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러다가 시리즈가 좀 계속하면 되게 펑키하게도 나오겠다. 네. 가볍게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미드 한 시즌이 있다고 하면 그 각 에피소드마다 연출한 감독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에피소드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트랙이라는 큰 뿌리가 있으면 이번에는 요즘에 이런 거 영화 만들고 있는 이 감독이 한번 연출해봐. 그래서 뭐 이렇게 스타일이 계속 다양해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이 갔는데 보면서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난 편에 배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이즈를 줄여놓고 보면 얘네는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이걸 지구를 돌아다니는 걸로 치면 수많은 나라의 종족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주 여행하고 큰 틀에서는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는 뭐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리즈고,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영상 콘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티격태격하고 성격 안 맞는 애들끼리 이제 어떻게 서로가 조율해 가면서 남느냐 그런 게 중요한 시리즈인데 그리고 이제 또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편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시작하시나요? 조 셀다나 있잖아요. 조 셀다나. 목소리도 중후한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한 크롤이 일단 처음에 너무 무게를 잡았어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이제 점점 변형이 된 건데 외계 종족처럼. 근데 나머지 애들은 막 죽이고 머리에 막 그 무기 숨긴 무슨 소위 이런 애도 그냥 걔를 없애버리잖아요. 실험하듯이. 근데 굳이 그걸 조셀다나가 연기한 유후라 대위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별로였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악당이 좀 별로야. 조금 따져보면 얘가 유후라 대위 좋아해. 크롤이. 걔도 흑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맞아. 계속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해. 그러면서 막 보여줘. 그러면서 너는 이쁘니까 안 죽일 거야. 뭐 이런 수준이야 거의. 그래서 딴 애들을 막 과시하듯이 죽여버리고 얘는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원대한 막 철학이나 자기 고뇌를 얘기하는데 너무 유치해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대마왕이 만화책에서 대마왕이 자기의 막 정체를 밝히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뒤통수 맞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뭐 하면서 죽는 것 같은 수준의 연출?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이범수 같았어. 똑같아요. 진세현 안 죽이고 계속. 저는 그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인디펜던스 데이 생각나지 않아요? 헐리우드 SF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고 추미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애가 중계처럼 같다고 말씀하신 거. 막 너무 맨날 같이 붙어있던 파트너인데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는데 다음 장면에서 해결이 됐어. 왜냐하면 너무 슬퍼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번 편에도 많이 있던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살룻 할 때 마지막에 선장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춤을 하자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줘서 그나마 인디펜던스 데이보단 낫다 했으나 여전히 또 연예가 중계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에 혐의를 좀 벗기는 힘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마지막에 살롯은 안톤 옐친과 리모이에 뭐 대한 추모겠죠.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너무 소비돼버린 이 게 있죠. 드라마 긴 장관 역사를 가진 이 시리즈 최신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아요. 또 그것도 있네. 그 보면 막 크롤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이제 막 사람 막 흡수하고 막 하는 그런 거잖아요. 보면 죽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선원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유니폼 입고 있는데 얘들은 누구였지 싶을 정도로 그냥 그냥 에너지만 빨려버린 캐릭터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전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여성 캐릭터가 제대로 안 떨어지면 너무 쪽팔려요. 남자로서. 저는 그 킹스맨의 가젤로 나왔던 그 배우가 연기한 이번에 제이라 얼굴 문신한. 심지어 예고편에 조 셀다나랑 제이라가 액션하는 장면만 음악에 맞춰서 편집한 예고편이 있거든요. 티저 예고편. 전 그걸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저는 스타워즈에서 되게 좋았던 얼마 전에 나왔던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던 여주인공과 이번 편에 조 셀다나와 그 제이라를 비교를 해봅시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제이라는
결국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악당과 맞서 싸우게 돼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들었어. 다른 스코티랑 다른 친구들이 네가 있어야 된다. 우린 팀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걔랑 1대1로 탁 싸우게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커크 맞아. 선장의 도움을 받아서 순간이동을 하지 않으면 죽었을 애였던 네. 거야 여기서는. 그렇지. 전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그럼 순간 어떻게 이겼어야 됩니까? 순간이동하기 직전에 포효하거든요. 제이라가. 아, 맞아. 순간이동하기 직전에 싸우면서 너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랑 네 아버지랑 똑같이 죽을 거다 할 때 제이라가 클로즈업으로 그 악당한테 포효해요. 그래서 전 그때 굉장히 고향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럼 죽였어야 됩니까, 거기서? 네.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연출이 이 정도 해줬잖아. 그리고 선장이 구해야 되는 거야 얘를. 왜냐하면 여자 조연이니까.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아 씨는? 동의의 깊은 한숨. 아닌 것 동의의 같은데? 깊은 한숨. 하지 마세요. 맞아. 근데 뭐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스타트랙에 네. 팀원이 되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가 안 연출하지 불편했다잖아.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간이동 딱 해서 구해졌을 때, 아, 얘가 다음 편부터 활약하는 팀원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아카데미 입학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주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그냥 한계가 느껴졌어요. 네, 우울한 데이가 그냥 네. 구해짐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 네. 목걸이를 받아서 그렇죠. 유라 그런 데이도 거만. 그렇고. 네. 보면 다분히 이 스타트랙 시리즈가 이렇게 전에 걸 모르니까 이야기가 좀 그런데 네. 이렇게 적어도 이번에 리부트된 3편에만 봐도 네. 굉장히 선장의 마초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많은 상황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리즈잖아요. 네. 약간 그런 한계를 원래 가지고 있었나? 원래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네. 1편, 2편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어요. 네, 네. 아,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크롤하고 커크가 싸우고 있는 중간에 네네. 우주선을 분리해낸 게 우라데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위험에 빠지고 맞아요. 얘를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 전편에는 항상 커크가 막 방사능을 무릅쓰고 막 분리를 맞아요. 해내고 그랬다면 그래도 역할이 많이 조금은 분배가 되네요. 여성의 역할이 그렇죠. 조금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장면까지 좋았거든요. 아, 얘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자기가 희생을 했고. 근데 그게 그 이유가 크롤에게 얘기를 듣기 위해서 크롤에게 얘기를 듣는 원피스 입은 여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야 그녀의 전 남친이 그녀를 구하러 가니까로 수렴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맞아. 부정할 순 없네요. 네, 저는 그게 좀 별로예요. 그런 게. 그런 네. 아쉬움이 있었네. 네.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두 번째 아쉬움은 뭐냐면, 또 아쉬운 게 있어. 액션을 너무 못 찍어요. 액션. 액션은 좀 어색하다. 하나도 안 보여요. 어색하고 뭐고를 떠나서, 때리는 거는 진짜 네. 아,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보통 그런 경우, 여기서 말하는 액션에는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액션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찍냐 하면 잘 안 보이게 막 카메라를 흔들어 제끼는 이유가 배우들이 액션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제이라 킹스맨에서 가젤 역할을 했을 때 그분은 원래 댄서거든요. 그런다면서 알제리 출신이던데. 아, 그분이 알제리 그 다리 없이 나오는 네, 그분. 칼날 블레이드 날고 나오는 액션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그렇게 따지면 그 우후라도 네, 아바타에서 날라다니는 어마어마한 액션을 보여준 아니 뭐 아바타뿐만 아니라 나중에 액션 영화를 몇 편 찍으셨잖아요. 단독 주연으로. 맞아. 근데 그걸 그렇게 찍어놨어요. 뭐 사실 뭐 약간 편을 들어주자면 스타트랙의 편을 들자면 스타트랙의 액션이 치고받고 하는데 좀 집중된 게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선으로 만들어내는 액션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희한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많이 본 편은 아닌데도 그냥 그걸 기대하게 되던데 막 크게 우주선으로 때려박다가 결국 선장이 나와서 치고받고 하는 씬이 언제 나오겠지? 이걸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언젠가는. 항상 큰 싸움이 많이 있지만 결국 마무리는 선장이 나와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항상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아, 저는 근데 늘 궁금했던 게 네. 왜 총을 그렇게 볼품없이 만들까요? 아, 작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총 이렇게 근데 권총으로 이렇게 들고. 그것보다 이렇게 더 간지가 그런 게 안 나. 좀 약간 익스큐즈는 해주는 거지만 네. 매번 그런 게 그냥 쏴서 죽이면 되는 그런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네. 그냥 안 쏘잖아. 그냥 발견하면 이렇게 있다가 잡혀가고 네.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죽이다가 그걸 이제 연출을 별로 못한 거죠. 근데 김프로님이 하신 발언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 그래요? 총 모양을 바꾸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총 모양을 바꾸면 어떡해. 안 돼. 원래 계속 들고 다니던 뭐 그런 모양인데. 아니, 그러면 좀 멋있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간지는 안 나잖아요? 아, 이렇게, 그게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할 때? 네, 저도 찾아보다가 본 건데, 이 스타트rek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소품들이, 이게 네. 66년도에 처음으로 다뤄진 소품들이잖아요. 그냥 네. 그거에서 크게 큰 변형 없이 계속 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게 현 시대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야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걸로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작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스타트렉 66년대 핸드폰처럼 이렇게 작게 들고 다니는 호출기 있잖아요.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 야, 뭐 전화기가 이렇게 작아?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온 거고 거기 그 장면에 그게 있더라고. 아이패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스타트rek에. 작은 태블릿을 이렇게 갖고 오는 장면. 야, 뭐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작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작게 만들어낸 게 최첨단의 기술을 보여줄 하나의 방식으로 되게 작고 모던하고 이제 미니멀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소품들을 쓰는 게 스타트rek의 아마 경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연장성상에서 이렇게 뭐 총도 타이니하게 나온 게 아닌가. 아니, 옛날에는 시계로 쏘지 않았나요? 뭐, 드라마에서는. 무기가 많았어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시계로 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패착이에요. 이게 액션 블록버스터가 되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스페이스 오페라라 그러잖아요. 안 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SF 액션 영화랑 스페이스 오페라는 좀 달라요. 맞아요. 아, 그래요? 장르가 달라요. SF는 원래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는 작품은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원래. 또 스타워즈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와 레아 공주가 막 그 걔네를 쏴 죽이는 장면 이게 멋있나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뿅뿅뿅뿅뿅 이러지. 근데 그거 멋없다고 사람들이 전혀 불만을 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이 왕국의 위험, 반란군들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제다이 그들의 자기들만의 신조,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대사, 언행일치, 그리고 그 스타트렉 얘기합시다. 스타워즈 얘기 그만하고. 그 마음을 알아챈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의, 뭐 이런 스타트rek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페이스 오페라란 말이에요. 뭔가 좀 큰 그림이 있고 이렇게 뭐 액션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란 말이야.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처음 봤어.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액션이 짜치다. 아,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화를.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쌍지혜가 스타트렉 팬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오케이, 이제 좋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우리 잘 해피엔딩으로 잘 랩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세아 씨가 할 말 많은 것 같아. 네, 좋은 거 좀 얘기해줘요. 네. 네,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을 해주셨어요. 스페이스 네, 오디세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총의 그런 거나 액션씬이 별로라거나 이런 거는 네. 사실 얘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정말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팀이 다양성을 친하게 지낼 얘기하고. 수 있고, 네, 그게 그렇죠. 더,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네. 네, 사실 조금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저는 그래서 아예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커플들 얘기 막 이런 거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외전으로 나오겠죠. 터미널 같이. 네.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게 막.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팀업을 이루었을 때 네, 그게 네.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좀 약간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가요? 그 유니온을 만들었을 때 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악당으로 나온 애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 역할이 뭐가 되냐를 대변했던 것 같고 네, 네. 이 얘들은 계속 새로운 커플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 연방들을 구성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스타트렉 그 엔터프라이즈호 안에서의 그 팀업을 이루는 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증명해내는 그런 대립 구조로 구성이 돼 있던 네. 이야기가 근데 보이네요. 영화만 봐서는 네. 그게 와닿진 안 않더라고요. 느껴지나? 전혀 그걸 별로.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대사에서는 좀 몇몇 기억나긴 한데 사실 저거를 왜 유년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문득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네. 유년을 하면 뭐가 좋지? 그리고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그들만의 리그 느낌이 나요. 약간 폐쇄적이에요. 단적인 예로
그 수많은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걸 하는 건 스팍, 커크, 스코티. 걔네가 끝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나오지도 않아. 하다못해 그러면 프랭클린 호에 20명씩 탁 트랜스포트에 왔잖아요. 걔네가 각자 자리에 촤촤촤촤 앉아 들어간 컷 하나라도 찍어주지. 그랬으면 그게 뭔가 의미가 있죠. 나머지 애들은 근데 죽을 날 기다리는 에너지 기빨려서 죽을 1번, 2번, 3번, 4번들이었던 거고 걔네를 구하기 위해서 선장이 희생한 것밖에 없고 프랭클린 호를 누가 고쳤어요? 스코티가 고쳤잖아요, 혼자. 이거 이렇게 날게 해! 했더니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했던 장면이 갑자기 되게 해 한 다음에 됐어.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인데 네. 뭔가 더 아쉽다. 아기자기하면서 가치 있는 컷들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생각나네요. 선원들이 이제 자기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술루 옆에 있고 옆에 또 알톰 열친이 있고 네. 또 우후라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네. 이렇게 뭔가 이륙하는 거 있어 역할이 딱딱딱 나눠져가지고 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어서 그나마 네. 주인공에게 많이 집중돼 있는 역할을 좀 적어도 그 이륙하고 우주선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역할 좀 나눠진 거 그런 시도를 굳이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왜 계속 할 때마다 그 한 번씩 찝어주잖아요. 네. 뭐 술로 뭐 가능하겠어? 내 친구 옆에 접어주고 괜히 자기 혼자 얘기도 될 건데 네. 그 우울하고 마이크 좀 켜봐. 그래서 마이크 켜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막 네. 굳이 나누는 게 그런 의미가 있긴 있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만 좋았어요. 그래서 각자 아이디어를 내요. 구하러 갈 때. 이렇게 하면 구하러 갈 때랑 뭐 주파수 대역이 뭐 해서 얘네 초능력으로 할 것 같다 했을 때 각자 다른 공간에 있어요. 한 명은 기관실, 한 명은 가판, 한 명은 어디 있으면서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화를 한마디씩 탁탁탁탁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결론을 딱 내린 다음에 락앤롤을 딱 트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이 영화의 백미다. 사실 다른 모든 장면보다. 스타트랙에서 스타트랙에서 가져갈 수 있는 미덕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대화 씬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리지널 팬이 들으면 네. 그렇게 생각하겠나?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팬은 감사합니다. 그런 데에서 스타트랙의 나름의 유니크한 점을 네, 느낄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럴 수 있죠. 네. 나 스타워즈 팬인데. 이상하네. 이렇게 묻어가지고 좋은 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진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민망한 시대가 됐지만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래픽이 정말 출중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왠지 그래픽으로 만들면 물성이 안 느껴져서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번 영화는 좀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더라고요. 이 정말 엄청난 뭐랄까 이 그래픽 가지고 그래픽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망한 시대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에 있어서 그래픽은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메가박스 근무해서 IMAX 볼 수는 없지만 네. 시집에 가서 IMAX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스케일감이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야 이게 근래 이런 그래픽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감동을 준 게 있었나. 처음 뭐랄까 이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를 봤을 때 못지않은 그런 규모감이 느껴져가지고 3D IMAX로 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엄청 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애트모스? 그 네. 사운드로 봤는데, 사운드도 좋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전 대화씬들이 훨씬 재밌었어요. 앞부분에 각자 두 명씩 한 명씩 네, 해가지고 역할들 내죠. 저는 그게 훨씬 재밌었고 뒤에 막 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처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어떻게 보면 했어요. 이 영화가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렇죠. 액션만 뭐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가는 관객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그분한테 주는 쾌감도 엄청난 것 같고 네. 사실 스타트랙 골수 팬으로서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를 네.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네. 그 외에 또 이제 말맛이 또 희한하게 네. 살아있는 SF잖아. 이게 그렇죠. 농담으로 던지고 받고 하는데 이 농담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거 설득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스팍이 몸이 안 좋잖아. 근데 내가 가겠다 그러는데 네 몸이 안 좋잖아. 그렇다면 내 몸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얘와 같이 가겠다. 뭐라고? 가잖아 그냥. 그렇지. 이런 말맛 이런 것도 재밌고 하여튼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실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세아 씨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3편에서? 아니, 너무 진지하게. 하나를 찝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가장 그래요.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구든가요? 그 중에. 이번에 가장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캐릭터는 스팍?
스파. 네. 아, 나 스파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저 헤어스타일이 어울릴 수가 있지? 헤어스타일과 눈썹? 그래서 그렇게 따듬고 싶다. 네. 그냥 그 전편까지는 되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잘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 우후라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과 뭐 본즈랑 이야기하면서 유머라는 걸 좀 이렇게 맞아요. 배워가는 과정이랄까? 아, 네. 맞아. 뭔가 캐릭터가 되게 귀엽고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네, 아, 근데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2편에서 둘이 헤어지는 게 나오나요? 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나오나? 안 아니요, 나와요. 둘이 그냥 아주 화목하게 마무리가 되나? 네, 둘이 되게 행복하고 사랑하게. 아, 근데 이번 그 사이에 그냥 뭐 네,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나? 나와 요크타운에 도착했을 때 우라가 걸어 나오면서 목걸이 돌려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네네네. 정리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랬거든. 헤어졌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전 그게 와닿더라고요. 네 네. 탓은 아닌데.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그럼 네 탓이야. 너무 와닿더라고. 이게 모두 내 잘못이야라고 했을 땐 그건 네 잘못이다. 여자친구가 좋아할 영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 네. 와닿구나, 다들. 그 부분에서. 근데 도청장치 달아놓고. 여자친구한테. 누구죠? 얼굴에 그림 그린 여자. 제이라. 제이라. 그건 그렇게 왜 그 그림을 그려야 우리 배우 이름을 했을까? 한번. 네. 멋있더만. 배우 이름을 한번. 제이라는 다른 종족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외계 여러 가지 있는 종족 중에 다른 종족인 거죠. 근데 얼굴 그려놓은 거 말고는 똑같던데 사람이랑. 아, 뭐 머리 뭐 이렇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눈, 코, 입, 제2치에 있는데 그냥 나머지 것들로 다 다르게 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질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캐릭터는 원래 제니퍼 로렌스를 주고 싶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아, 네네.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개런티가 안 맞았나 보죠? 그렇겠죠. 그리고 비중도. 비중이 없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이미 엑스맨에서 돌연변이로 활약하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 제이라? 캐릭터에. 네. 아, 그들의 다른 종족도 나오겠거니,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저는 거의 최소한 반란군 대장 정도로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의 포스였는데, 그랬죠. 비주얼에 비해서는 네. 역할이 뭐 마땅치 않았던. 네. 스코티 구했을 때는 멋있었는데. 스코티 구했을 때 네, 멋있죠. 네. 네. 어떻게 그랬죠? 스코티가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약간 쫄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혼자 딱 등장했는데 첫 등장. 분신술을 막 쓰면서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뒤가 막 있을 줄 알았다니까. 네, 그 뒤에 그냥 너의 우주선이야. 설명이 다 해주고 막. 그리고 애들끼리 막 얘기할 때 약간 왕따처럼 옆에 앉아 있어. 몇 마디 못 하고 애들이 말 안 시켜주고 말 안 하고. 맞아. 아 그건 의도한 걸 수도 있겠다. 말을 어떻게 배웠다고 그랬죠? 그 우주선에서. 우주선에서 배웠나요? 내 집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이게 내 집이 집이 프랭클린이고. 우주선에서. 네. 아무튼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게 친절한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물질처럼 할 수 있겠네. 예, 따라가기가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하는데 네. 그걸 2번, 3번 넘겨짚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넘겨짚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뭐 이런 거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냥 그래도 별 문제 없지 않아요? 문제가 좀 보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 볼 때보다는 확실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어벤져스는 어벤져스가 아니지. 이번에 우리 했던 시비로. 캡틴 아메리카. 캡틴 11호를 볼 때는 안 보고 봤어도 전혀 네. 문제가 없이 쭉 딸려갔는데 이거는 안 보고 보면 넘겨짚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스타워즈 경우에는 네. 시작하기 전에 전편의 내용이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랬다, 여긴 이렇다, 우린 뭐 한다, 이게 나오는데, 얘 역시 그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해버려서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관객들 보면 그렇게 불친절하게 설명해 놓으면 그걸 찾아보게끔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성향도 있던데 왜 이 스타트랙은 그게 안 될까요? 사람들이 즐기는 장르가 아니다? 좀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그거보다 매력적으로 제가 안 나오나?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게 유발하는 캐릭터가 함정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좀 섹시하거나, 이렇게 뭔가 좀 매력적이거나 이런 캐릭터가 함정 말고는 없잖아. 막상 슈퍼히어로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야, 참 그러면 참 이렇게 찝고 넘어가도 돼요? 그렇다면 스타트랙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균형감 있고 올바른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감을 쉽게 표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중요한 위치에 세워놨다는 얘기네. 굳이. 이 스타트랙 시리즈는 항상. 근데 그렇게 보면 또, 네.
캐릭터에 부여된 인물들이 네. 잘 분산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한 장에 다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제 저도 그게 항상 불만이긴 한데 호감을 느끼지 못할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공감을 하기에도 주제 자체도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 그냥 삼면이 한민족이지. 바다인 섬나라에서 조그맣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륙에서 뭔가 스케일이 크게 막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 오는 공감이 좀 떨어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다양성과 그걸 유니온을 이루는 거에서 오는 거기에 그 가치에 좀 감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반도에 한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으로서 좀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한 지 얼마 좀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민족들이라 좀 거기에 좀 동의하는 바가 적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세 분은 이건 어땠어요? 마지막에 엔터프라이즈호가 다시 조립이 되고 네. 2번, 3번 정도 반복됐던 것 같은데 대사가 미지의 세계는 없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뿐이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좀 뭔가 움직이긴 했거든요. 선장의 대사에. 그게 이제 이 스타트랙의 약간 기조니까. 그건 어떠셨어요, 세 분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마지막에. 예. 저는 다음 편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던 예, 뭐 것 이런 같아요. 느낌. 네. 황 대리님도? 네, 뭐 그렇고 그냥 뭐 약간 저는 서부 개척 시대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요? 저는 별로였어요. 별로였다. 왜냐면 너무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감독이 좀 엔터프라이즈. 떨어지더라고.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부서졌는데 거의 뭐 자동차마다 맵스로. 빨리 만들잖아. 한 바퀴 돌아가니까 다 만들어 있어. 그 함선이. 그래서 야 이렇게 후루룩 하고 다음 편 하겠다고 광고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 메시지가 되냐고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별로 공감이 다음 안 판 된다. 만들다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제 그 전편에서 뭔가 쭉 이어져 오던 이런 게 있으면 기대가 될 텐데 나는 따라가려고 노력했으나 못 따라간 약간 소외감을 느낀. 그러면서 다음으로 가버린. 그 다음 가겠다 그러니까 가든지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미국 시민들이 이제 개척 정신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 프론티어 정신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구 안에서는 그런 개척할 수 있는 영토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그들에게 우주라는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기다가 드네요. 심지어 우리는 또 다른 개척지를 향해 떠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수정법제의 1조가 있다. 우리는 관용도 다양성. 관용도 있고 다양성을 존중도 하면서도 하지만 개척 정신도 있고 용기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적인 메시지인데.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인 김프로는 뭐. 그렇게 돌려가고 싶었던 거죠. 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남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돌려가고 싶었던 거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냉대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네. 몰라서 그런 걸까? 사실 지금 진짜 당장 그냥 제일 큰 영화관 가서 아무거나 골라서 보는 영화 중에 거의 제일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재미만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냉대를 받나 싶을 정도네요. 근데 그러니까 또 따지면 그러니까 전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뭐 다크니스나 뭐 더 비기닝보다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네. 저는 그냥 전형적인 홀리우드 영화구나. 그래요? 그 정도? 딱. 오히려 저는 인디펜던스 데이 얼마 전에 다시 개봉한 그게 훨씬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저는 그거보단 낫던데? 전 CG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기억 남는 걸 락앤롤 빡 하면서 막 하는 장면. 근데 그건 이제 약간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그런 신나고 우당탕하는 펑키한 느낌 훨씬 잘 줬고 정점에 있죠. 이건 그냥 그거 따라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중요한 대사나 악역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는 전편보다 못한 것 같고 그리고 CG도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아기자기한 액션도 모르겠고 다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 미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재밌었습니다. 좀 세상 영화 시장 네. 영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재밌게 봤고 정글북이 더 재밌지 않았어? 정글북은 뭐 연말까지 손에 꼽을 수 있는 뭐 명작이고 못지않게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세아 씨는 어떻게 인디펜던스 데이 보셨어요? 저 인디펜던스 데이 안 봤어요.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뭐. 저는 전편하고 비교하면서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따지는 것보다 그냥 얘 자체 시리즈가. 네, 그냥 얘만 더 비욘드 더 비욘드 아니죠? 비욘드? 네. 비욘드 얘만 봐도 그냥 재밌고 막 CG나 액션씬에 대해서 사실 여자들은 네. 심도 있게 막 이 액션씬은 좀 별론 것 같아. 얘는 총이 별로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네. 전체적으로 보고 네. 재밌네. 이 정도니까 그쵸. 네, 충분히 봄직하고 볼만하고. 그건 궁금하네. 1, 2, 3이 있잖아요. 네. 스타트랙 새로 시작된 거. 네. 셋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다크니스요.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재미없었다고. 다크니스가 더 재밌어요? 근데 다크니스가 다크니스 훨씬 악당이 좀 재밌었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크니스는 그게 재밌는 거죠. 물리쳐야 할 악이, 그러니까 악역으로 얼마나 나오는 매력적이야. 아이가 정말 딱 나 악역이고 나 되게 교묘하고 지능적인 악역이야라면 크롤은 교묘하고 지능적인 악역은 아니고 그냥 괴물. 불쌍하고 바보. 네네네. 괴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약간 감성파리로 가는 괴물. 어떡해. 네. 재밌는데. 3편도 재밌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2편은 그러니까 다크니스는 전통적인 스타트랙 같지 않고 제이제 에이브럼스 영화 같거든요, 그냥. 근데 재밌어요. 근데 또 재밌고 3편은 또 아기자기한 맛도 있는데 뭐 딱히 재미없는 것 같고 막 하여튼 이상해. 아니요, 재밌어요. 오늘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크니스를 보세요, 여러분. 좀 진짜 이제 뭐 다크니스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팟캐스트가 좋은 게 이제 청취자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트래키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네. 진짜 이번 편이 어땠는지 트래키로서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 남겨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많이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짱. 폭파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워즈 짱. 아주 콜로세움이 형성되겠구만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이게 네. 하면서 느낀 게 네네. 제가 별점을 주면서 보니까 네.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영화를 굉장히 박하게 보는 사람이고 네. 네. 좋은 소리를 잘 안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전 이런 점이 아쉬웠어요. 전 뭐 이런 점이 좀 그랬어요. 뭐 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제로 댓글 중에도 뭔가 너무 부정적이고 까기만 한다는 네.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하여튼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쉬운 점 얘기하고, 좋았던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다크니스가 재밌다잖아. 그걸, 마지막에 맞아. 세아 씨가 망쳤네. 아니에요. 다크니스 보고 이걸 보시면 두 배로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겠네. 다크니스가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SK 브로드밴드 가가지고 그거 당 해야 돼. 우리가 말하면 다 전에 거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더 비기닝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3편 몰아보면 진짜 근데 재밌어요. 이게 한 번에 몰아봐야 진짜 재밌어요. 맞아. 진짜. 세 개 몰아보면 진짜 재밌겠다. 재밌는 시리즈예요. 네. 6시간만 내면 돼요. 그럼 1편에서는 그게 쭉 다 설명을 해주나요? 네, 그쵸. 그럼요. 친절하게? 이 발칸이 어떻게 나왔고. 진짜? 네네. 아빠가 어떻게 됐고, 네. 이 커크 선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얘네의 미래, 네네. 그리고 얘네가 꿈꾸는 거,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 설명이 이렇게 이제 리부트를 하니까 그런 친절한 설명들은 원에 다 있고 한번 봐야 되겠네. 두 번째는 이제 악당을 어떻게 세게 물리치는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설명하는 그런 컨셉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3편은 약간 브릿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편이 더 기대되는 거죠. 그래요. 50주년 이벤트 그러니까 같은. 내가 3편을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 앞에 것들이. 근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리부트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흥행에 대성공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건 뭐냐면 트래키들의 동의 없이는 이런 흥행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 포인트가 있네. 네, 그들이 안 보고 이거 뭐야 했으면 이게 시리즈가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근데 모두를 만족시킨 리부트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편에서는 보시려면 의미가 있네. 네,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세 편을 다 보셔야 돼요. 앞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봐야 되겠다. 네. 하지만 나는 스타워즈 팬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봤잖아. 6시간 어떡할 거야?
아니 뭐 안 시켜도 이 전에 두 편 그냥 알아서 본 거 아니에요? 그치, 컴보도 당했다.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쭉 세아씨처럼 몰아보면 네. 뭐가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겠지. 네네. 하여튼 이런 뇌가 부럽다니까요. 몰아볼 수 있는 걸 남겨둔 뇌 있잖아요. 저 본시리즈 하나도 안 봤는데, 저 졸라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그렇지. 부럽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스타트랙 한번 훑어드렸는데 네. 뭐 관객들은 좀 박하긴 한데요. 한국 관객은 좀 박하기는 한데 네. 그래도 세아씨처럼 이렇게 전혀 모르다가 찾아봤는데 재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크니스가 좀 궁금하네요. 네. 재밌어요. 좀 찾아서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세아 씨 의견을 듣고 보니 아니 이 돈 주고 가가지고 이 정도 볼거리 줄 수 있는 영화가 지금 뭐가 있나 싶네요. 없죠. 네. 터널에 볼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좀 박하네요. 박해요. 네. 네. 저는 저는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박한 거예요. 다음 영화는 마이 펫의 이중생활이죠. 네. 네. My bad.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